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김나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Neural Mechanism of Inhibitory Control Deficits in Obesity Revealed by P3 but not N2 Event-Related Potential Component입니다. 해당 논문은 에피타이트 저널에 2022년 게재되었으며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5.4로 Behavioral Sciences 분야에서 상위 6.7%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본 논문은 정상과 과체중 사이, 과체중 ERP 컴포넌트에 의한 음식 억제 조절을 연구한 논문입니다. 비만은 사망률과 경제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전 세계적인 건강 문제입니다. 비만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모두 관련이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비만이 이 실행기능 결핍, 특히 억제 조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억제 조절 결핍은 충동적인 식사나 음식에 대한 갈망이 유발되어서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행 연구들에서는 억제 조절 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과체중이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고 또 억제 조절 능력을 통해서 다이어트 성공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나 억제 조절 훈련을 통해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과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식생활을 형성하거나 비만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억제 조절, 이니비터리 컨트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에서는 고 노고 태스크나 스톱 태스크에서 억제 제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이 프론탈 센트럴 영역에서의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ERP 컴포넌트인 N2와 P3가 뉴럴 마커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 비만인과 정상 체중군 사이의 N2와 P3의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선행 연구에서는 여성 안에서 N2 진폭이 음식 자극을 봤을 때 더 크게 나타나고 또 BMI가 클수록 N2의 앰플리튜드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제 이 파란색 선행 연구에서는 N2 진폭이 고칼로리 음식을 저칼로리 음식을 볼 때보다 고칼로리 음식을 봤을 때 더 N2의 진폭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었고, 빨간색 연구와 다르게 BMI, 그 몸무게에 따른 N2나 P3의 진폭 변화는 없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억제 조절이 식습관과 체중 조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밝혀졌으나 이렇게 전반적인 선행 연구 결과들끼리 상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고 노고 태스크가 억제 조절뿐만 아니라 갈등도 유발하기 때문에 억제 조절 외에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글자 M과 글자 W가 각각 20%와 60%의 빈도로 나타나는 고자극이 있고 여기 A는 20%로 나타나는 노고 자극이라고 할 때 이렇게 같은 빈도로 나타나는 M과 A의 경우에는 N2가 변화하지 않고 다른 빈도로 나타나는 60%의 빈도로 나타나는 W의 경우에만 N2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N2는 억제 조절보다 자극이 나타나는 확률 차이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억제 조절 행동이나 신경 지표에 대한 조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극 확률과 관련된 비억제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비만인의 억제 제어 결핍 신경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고칼로리 자극과 저칼로리 자극이 정확하게 동일한 20%의 확률을 갖는 고도고 패러다임을 설계했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행동적 결과로는 비만인의 커미션 오류가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으며 ERP 결과는 이 비만인이 음식 이미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억제할 때 P3의 크기가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 29명, 비만인 33명을 모집하였으며 이 모든 참가자는 전날 밤 최소 7시간 수면을 취하도록 했으며 그리고 실험 4시간 전부터 금식을 하도록 했고 매번 실험은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피험자들은 EEG 실험 직전에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 VAS를 통해서 배고픔 수준을 평가했으며 이 표에서 확인해 보시면 두 그룹 간의 VAS 점수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험자들의 인지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미니 멘탈 스테이트 이그제미네이션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MMSE 값을 확인했을 때도 두 그룹 간의 점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체중 변동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을 평가하는 레스트레인 스케일 RS와 이 절제되고 외적이고 감정적인 식생활을 평가하는 더치 이팅 비헤이비얼 퀘스처너리를 수행했으며 섭식 행동을 측정하는 이 3팩터 이팅 퀘스처너리를 수행했습니다. 실험 자극은 피험자 60cm 앞에 위치한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그림처럼 비음식 이미지 60%, 고칼로리 음식 이미지 20%, 저칼로리 음식 이미지 20%가 800ms 동안 화면 중앙에 제시되었습니다. 이 고칼로리 태스크에서는 노고 조건으로 고칼로리 음식 사진을 제시했고 고조건으로는 음식이 아닌 이미지 혹은 저칼로리 음식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할 때 이 고칼로리 태스크에서는 화면에 만약에 저칼로리 음식 사진이 나왔다 하면 고조건인 거고 고칼로리 음식이 나오면 노고 조건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저칼로리 태스크에서는 노고 조건으로 저칼로리 음식 사진을 활용했고 고조건으로는 음식이 아닌 사진과 고열량 음식 사진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때 고칼로리와 저칼로리 사진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150개의 음식 이미지를 제공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0% 합의 수준에 도달한 음식 이미지를 선택을 했고 실제 실험에서 피험자는 연습 세션으로 실험을 1회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고칼로리 태스크와 저칼로리 태스크의 순서는 랜덤하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EEG는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의 64개 채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EEG는 샘플링 레이트 1000Hz로 레코딩 되었으며 이 0.016에서 250Hz의 온라인 밴드패스 필터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뇌파 전초리로는 0.1에서 40Hz 밴드패스 필터링을 걸어주었고 그 외에 50Hz의 노치 필터링 그런 다음 그 인디펜던트 컴포넌트 애널리시스 ICA를 적용해서 아이 노이즈를 제거하였으며 250Hz로 다운샘플링을 수행했고 리레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 마이너스 1000에서 1000ms로 에폭을 진행했고 앰플리튜드 차이가 최대 150 마이크로볼트 이상이거나 그 최대 앰플리튜드가 100 마이크로볼트 이상이면 이 신호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ERP 데이터는 자극 전에 마이너스 200ms를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각 전극에 대한 EEG 데이터를 평균해서 얻었습니다. N2와 P3의 억제 관련 효과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진 시간 동안에 앰플리튜드를 평균을 해서 민 앰플리튜드를 구했고 이 그림을 살펴보시면
하이 칼로리 태스크에서나 로우 칼로리 태스크에서나 그리고 뭐 그 비만군이나 정상인군에서 모두 N2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추후 분석은 P3만 사용해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고 ERP 파형에서 고 ERP 파형을 뺀 P3D라는 것을 구했는데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노고에서 고를 뺀 이 P3D 파형을 구했고 이 P3D 파형에서 400에서 800ms 동안 가장 높은 그 값을 가지는 피크 시점을 탐색을 해서 피크 레이턴시를 얻었고 이 400에서 800ms 동안의 P3D의 면적을 계산한 Signed Area Amplitude를 구했습니다. 인트로에서도 그렇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연구에서는 고와 노고, 고칼로리 음식 사진과 저칼로리 음식 사진을 각 20%로 동일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4개의 모든 조건에서 N2가 변화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결과를 보시면 하이 칼로리 태스크가 로우 칼로리 태스크에 비해서 P3D 파형이 훨씬 높고 일찍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선이 노말이고 그 실선이 비만인인데 이 두 태스크에서 모두 정상인의 P3D 앰플리튜드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C의 결과는 방금 말씀드린 결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건데, 살펴보면, 민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P3 앰플리튜드가, 고칼로리일 때가 저칼로리일 때보다 P3 앰플리튜드가 더 크고, 그리고, 정상인의 앰플리튜드가 비만인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크 레이턴시, 그러니까 P3가 얼마나 빨리 나타났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하이 칼로리 태스크를 했을 때 더 빨리 P3 파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정상인이 비만인에 비해서 P3 파형이 좀 더 빨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고에서 고를 뺀 ERP 디퍼런스 파형의 그랜드 에버리지 토포맵입니다. 이 위쪽의 두 개는 비만인에 대한 결과이고 아래쪽 두 개는 정상인에 대한 결과입니다. 먼저 비만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 하이 칼로리 태스크를 진행했을 때가 로우 칼로리 태스크를 진행했을 때보다 이 프론탈 센트럴 영역에서 P3 파형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정상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이 칼로리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가 P3 앰플리튜드 차이가 이 센트럴 프론탈 영역에서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비만인과 정상인의 하이 칼로리 태스크를 비교했을 때 비만인보다 정상인에게서 이 P3 파형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고칼로리 음식을 그 두 군에서 모두 하이 칼로리 태스크를 했을 때가 P3 파형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고칼로리 음식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가 좀 증가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그리고 이 비만인의 P3 진폭들이 그 정상인보다 작은 이유는 비만인의 억제 조절을 위한 그런 신경기질이 결핍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동 결과와 코릴레이션 결과입니다. 먼저 하이 칼로리 태스크에서 노말군과 비만군의 RT, 이 리액션 타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넌푸드와 로우 칼로리 자극에 대해서 모두 노말군보다 비만군의 그 반응 속도가 더 느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로우 칼로리 태스크의 경우에는 그 노말군의 반응 속도가 비만군의 반응 속도보다 더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 모두에서 저칼로리 이 그 남색으로 표시해 둔 걸 보시면 되는데, 두 군에서 모두 저칼로리 음식 이미지에 반응할 때보다 고칼로리 음식에 반응할 때 더 그 리액션 타임이 길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로우 칼로리 자극을 봤을 때는 450에서 470 정도의 값을 가지는데, 하이 칼로리 자극을 보니까 506에서 499 이렇게 그 높은 하이 칼로리 자극을 봤을 때 더 리액션 타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하이 칼로리 자극을 봤을 때 하이 칼로리 자극을 봤을 때보다 그 로우 칼로리 자극을 봤을 때 커미션 오류가 더 많은데, 즉 정확도가 더 낮은데, 이러한 결과들을 결합해 보면 참가자들이 고칼로리 음식을 볼 때 더 높은 정확도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더 이 반응 속도가 더 느려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속도 정확도 상충 관계라고 본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은 코릴레이션 결과인데, 웨이스트 투 힙 레이시오라고 해서 그 엉덩이와 허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태스크와 에큐러시 그리고 앰플리튜드 등등과 BMI 그리고 허리 엉덩이 둘레 간의 코릴레이션을 구해본 결과, 하이 칼로리 태스크에서는 P3 앰플리튜드가 BMI와 그 WHR과의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로우 칼로리 태스크에서는 이 P3 앰플리튜드와 면적이 WHR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 P3 앰플리튜드의 면적이 커지면, 그러니까 P3가 크면 클수록 BMI가 작아지고, 그리고 허리, 엉덩이 둘레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들은 또 앞서 말씀드렸던 ERP 결과와도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로우 칼로리 태스크에서도 마찬가지로 P3의 면적이 더 크면 클수록 그 허리, 엉덩이 둘레가 더 작아지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비만군을 나누는 기준을 BMI로만 정했는데, 제가 관련 논문들을 항상 볼 때마다 군을 나누는 거의 기준을 다 BMI로 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비만이라고 하면 근육이랑 지방량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BMI는 키랑 몸무게만으로 이렇게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험자 군을 나누는 기준을 이 근육량이나 지방량을 좀 넣어서 이렇게 기준을 새롭게 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실험 전에 4시간 공복을 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사실 4시간 공복, 그 실험 4시간 딱 전에 밥을 먹으면 4시간이 지나도 그런 포만감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음식 사진 자극들을 봤을 때 제대로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조금 그 금식 시간을 늘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